지난 MSPO에서 폴란드는 한국 무기에 대한 자부심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SPO 2023 전시장의 입구에 하이마스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를 마치 절 입구의 금강역사처럼 마주보고 세워져 있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다연장 로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무기로 입장객의 기선을 제압하는 듯한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안쪽에는 호마르 K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이 당당하게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폴란드가 천무를 도입하며 가장 원했던 미사일이 바로 이 KTSSM으로 폴란드 측에서도 KTSSM으로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천무의 위력에 크게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얼마 전 한국에서 차세대 KTSSM의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폴란드에서 또 한 번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KTSSM 역시 폴란드의 천무에서 운용이 가능할 테니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KTSSM이 개발된다는 소식에 동북아 주변 국가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세대 KTSSM을 장착한 천무가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새로운 천무가 신냉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KTSSM1에서 직경을 늘려 위력과 사거리를 더욱 극대화한 KTSSM2의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900억 원을 투입하여 KTSSM2의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본래 KTSSM2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에 탑재되어 운용될 계획이었지만 UAE에서 천무를 수입하며 KTSSM1을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천무 발사대의 개조를 거쳐 예정보다 빠르게 KTSSM1을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수출되는 천무 발사대 역시 개량이 이루어진 버전으로 KTSSM1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UAE와 폴란드의 천무와 패키지로 KTSSM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강력한 KTSSM2의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KTSSM2의 개발이 발표되자 일각에서 사실 KTSSM2는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방위청에서는 이미 KTSSM3의 개발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개발을 거의 마쳐둔 무기를 이제 막 개발에 들어간다고 선언하고 뒤에서 은밀하게 후속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기에 이번에도 연막을 뿌리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KTSSM3에 대해 추측할 만한 정보가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기에 너무 뜬금없는 추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과거 한 인터뷰에서 천무의 KTSSM3 계획으로 추정되는 정보가 흘러나왔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은 과거 방위산업 다큐멘터리의 인터뷰에서 천무에 대해 현재 사거리가 80km 정도 되지만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800km까지 사거리를 더 연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사정거리 800km의 천무가 바로 KTSSM3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연장 로켓을 넘어 현무와 같은 탄도미사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수준의 사정거리인데요. 무엇보다도 탄도미사일보다 배치가 훨씬 자유로운 천무가 탄도미사일급 사정거리를 가진다는 것은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8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게 될 천무를 백령도에 배치할 경우 북한을 넘어 중국 베이징까지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KTSSM의 태생이 벙커버스터인 만큼 방공호에 숨어있을 중국 수뇌부도 결코 안심할 수 없게 되는데요. 또한 울릉도에 천무를 배치할 경우 일본 본토의 80%를 타격 범위 안에 둘 수 있으며 강원도에 배치할 경우 러시아의 유일한 부동항 블라디보스토크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 기지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죠. 물론 우리 군은 현재 개발된 현무만으로도 중국과 일본 전역을 폭격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인 현무3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3,000km에 달하죠. 하지만 한 발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과 한 발당 8억 원에 불과한 KTSSM은 운용할 수 있는 물량의 자릿수가 다릅니다. 또한 현무 시리즈는 발사 플랫폼에 제한이 있는데요. 현무의 주요 플랫폼인 이동식 발사대 TEL의 경우 수천 발에 달하는 미사일 수에 비해 수가 부족하며 1대당 20억 원에 달하는 발사대가 일회용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300여 대가 양산되어 배치된 천무는 한 대당 2발의 KTSSM을 탑재할 수 있으며 천무의 내장 크레인을 통해 160초 만에 다시 재장전하는 게 가능한데요. 즉 사거리 800km의 고위력 미사일을 기관총을 쏘듯이 발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 방공망을 갖추고 있더라도 300대의 천무에서 분당 한 발씩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모두 격추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계대전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이러한 공격을 시도할 일은 없을 테지만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투사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변국에 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전 세계 어느 분쟁 지역보다 혼란해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더 많은 패를 손에 쥘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더니 이제는 중국까지 합류해 새로운 냉전 세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의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을 러시아로 급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전 세계적인 왕따 국가 세 곳이 손을 잡았는데요. 우습게도 보이지만 문제는 이 세 곳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필이면 한반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중 러가 손을 잡고 이에 대항해 미 한일이 동맹을 강화하는 구도로 신냉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만 문제가 사소해 보일 정도로 동북아 전체가 화약고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베리 파벨 부회장은 한국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벨 부회장은 지난 2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점점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북중러가 동시에 군사적 행동에 나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지만 세계 2에서 3위의 군사강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어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의 현무 미사일과 천무, SLBM을 탑재한 잠수함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도 결국 한반도를 건드리면 상대방 역시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핵무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핵을 가지지 못한 한국만의 상호 확증 파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죠. 대한민국 국방부가 강력한 화력을 가진 무기에 집착하며 화력 덕후, 호방부라는 말을 들으며 조롱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선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강력한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택한 전략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KTS-SM-123를 보유하게 될 천무는 미사일과 별개로 차체 역시 새로운 개량형이 개발될 예정인데요. 현재 천무2 3회 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천무2의 경우 기존 천무 차체를 활용한 개선형이지만 천무3의 경우 기존 차체보다 대형인 현무2 미사일의 발사 차량을 활용하여 400mm급 다연장 로켓으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천무3는 세계 최대의 구경을 가진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 BM-30 스메르치와 동급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발사 포트 역시 기존의 2대에서 4대로 늘어나 천무 대비 2배, 하이마스 대비 4배의 화력을 투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KTS-SM의 경우 동시에 8발, KTS-SM-2의 경우 동시에 4발을 사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다연장 로켓 시장에서 천무의 경쟁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하이마스는 전면전 무기인 천무와는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고 그 외 국가들의 다연장 로켓은 기술 수준이 너무 떨어져 천무의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 무기의 뛰어난 납품 속도는 천무를 더욱 대적할 자 없는 강자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지난 9월 15일 마리우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폴란드의 천무 발사대 모듈 11대가 추가로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한국에서 조립된 첫 번째 호마르 K가 도착하고 단 3주 만의 일이었는데요. 폴란드에서 구입한 288문의 천무 중 벌써 12대가 도착했으며 폴란드 네티즌은 역시 한국이라며 놀라운 배송 속도에 다시 한번 엄지를 세웠습니다. 받는데 수년이 걸리는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구매하면 몇 달 만에 수십 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상적이네요. 빠른 속도와 뛰어난 장비. 한국이라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천무는 지속적으로 한국 방산의 캐시카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무기인데요. 전체 패키지에서 천무 차체의 가격보다 천무에 탑재되는 탄약의 가격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훈련을 통해 탄을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만큼 한국에서 수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KTS-SM-2가 개발된다면 폴란드에서 가장 먼저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사거리가 120km 이상 늘어난 KTS-SM을 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수요를 확보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KTS-SM-2는 아주 유리한 조건에서 개발이 진행 중인 건데요. 완성만 된다면 또 한 번 수조 원 규모의 방산 잭팟이 보장되어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죠. 현재 한국 이외의 천무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세 곳이지만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에서 천무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다연장 로켓의 위력을 체감했고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화력이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루마니아와 노르웨이의 수출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K9 자주포에 이어 한국 방산의 새로운 효자가 되려 하고 있는 천무. 폴란드의 뒤를 이을 새로운 수출 잭팟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